진짜 아주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타이거즈 유니폼. 이제 자신감 있게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세요. 예. 자신감이 좀 생기셨네요. 자, 2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부는 나 저 사람이랑 얘기 못할 것 같아. 2부는 임기영 선수 소식, 윤성민 선수 소식, 이명기 선수 소식, 호주씨 또 오시고, 곽정철, 한기주, 손영민 선수 소식, 또 퓨처스 리그 이야기, 또 트레이닝 파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캡차님, 저 깜짝 놀랐어요. 머리도 단정히 자르시고 안경도 바꾸시고 유니폼도 입으셨네. 와, 좀 눈썰미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경을 바꿨거든요, 사실 휴가 기간 때. 안경도 미안합니다. 제가 안경도 바꾸고 옆에 앉아 있는데 자르고, 옆에 앉아 있는데도 못 알아봤네요. 예. 유니폼을 입으니까 사는 거죠. 사실 이 유니폼이 올겨울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저 폰트와 특히나 이제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네. 뒤로 한 번만 돌아주시면 요 V자 때문에 팬들의 원성이 어마어마했었는데, 근데 네, 고맙습니다. 예. 네네네. 저는 이제 그렇게 V자 자주 보면은 괜찮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당시에는 진짜 엄청 욕 먹었었거든요. 이 V자 집어넣었다고. 어색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KT의 1군 KT의 유니폼이 처음 발표됐을 때도 이게 사회야구보다 못하다. 진짜로 이런 댓글이 얼마나 많았는데 진짜로 그래요. 예. 진짜로 당시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리고 대한민국 그 축구 대표팀도 이 동그라미가 들어간 그 유니폼이 맨 처음에 나왔을 그렇죠. 때 그래서 뭐 왜 우리나라 거만 뭐 동그라미를 넣냐, 뭐 저 동그라미가 도대체 뭐냐, 막. 그래서 그 19번 유니폼 단 선수는 저건 이제 19세 이하는 보지 말라고 이제 19세 이하. 어? 19세. 뭐 그런 것들. 19금. 아니 이런 뜬금맞게 들어오시기는. 그런 거죠 뭐. 홍재우 선수랑 최병현 선수 1군으로 콜업 만들까요? 홍재우 선수 이미 9월 1일 날 이미 콜업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임기영 선수 참 전반기 때 잘해줬는데 그 활약 장면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오늘 기아의 선발은 친정팀 하나 상대 2주 전에 승리 투수였던 임기영 선수. 임기영의 6승 2패. 전반기 마지막 승리.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7승째. 또 이게 또 제국과 좋은 임기영을 상대로 경기 끝날 때까지 던지지 않았습니까? 완봉으로. 그날 제가 현장에 있었죠. 최원준 잡아서 1루. 원아웃입니다. 이 기회를 사실은 기아 타이거즈가 뭐 최영우 선수의 가세로 1위를 점치는 분들도 있었지만 정말 저는 또 중요한 역할은 임기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임기영이 어마어마했어요. 이 선수가 전반기에 안 줬으면 1위 장난 못하죠. 계속해서 이뤄진다고 하면은 임기영을 이길 수 없는 완봉. 손흥민 선수의 타석입니다. 이거 바깥쪽 공을 때렸습니다. 또 저 앞으로 전진 잡아내고 체인지업을 또 참 잘 던졌잖아요. 송구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완벽한 분석 모자람. 와, 체인지업 떨어지는 게 진짜 후반기 체인지업은 진짜 다르긴 다르네요 보면. 그러니까요. 자, 투수업 유격수 체인지업으로 뭐 왼손 타자들을 잘 상대했죠. 근데 이제 후반 이제 돌아오고 나서는 체인지업을 또 많이 이제 두드려 맞았죠. 지금도 떨어지는 각도가 이런 게 엄청나요. 잡아내면서 3아웃 경기 종료. 7대0 기아 타이거즈가 승리를 거뒀고요. 임기영. 이렇게 전반기 스탯 한번 임기영 선수 거 불러드리죠. 전반기에 임기영 선수가 7승 2패 78과 3분의 1이닝 평자 1.72 WHIP가 1.10. 사실 리그 전체 마무리 투수도 이런 투수가 없죠. 리그 그럼요. 전체를 봐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 지금 이제 돌이켜보면 6월 8일 날 저 완봉승하고 난 다음 날 갑작스럽게 폐렴으로 1군 말소가 됐고, 정확히 한 달 뒤에 7월 7일 날 1군에 콜업이 됐지만 내용이 좀 안 좋았어요. 그렇죠. 4경기 후반기 나와서 3패 18이닝 흔들렸죠 그때. 평자가 정확히 10.0 WHIP가 2.28 그리고 다시 내려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9일 날 1군 말소가 되었는데 이제 말소가 될 때만 하더라도 그냥 이제 부진했으니까 좀 다시 감을 잡고 올라와라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뭐 그런 것도 맞아요. 겸사겸사죠. 최근에 보니까 또
팔꿈치 통증이 있었다. 또 이런 게 또 밝혀졌고 이제 반가운 소식은 불펜 피칭을 시작했다면서요. 뭐 어떤 내용이에요? 피칭을 지금 한 2번, 3번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불펜 피칭을 했다는 건 더 이상 팔꿈치가 아프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몸 상태가 돌아온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그 정열 감독의 불펜 피칭을 체크한 결과 오히려 전반기보다 더 좋으면 좋았지 공이 떨어지지가 않고 구위가 굉장히 좋아 보인다. 정열 감독이 추천하고 그러면 대부분 좋은 결과가 있었거든요. 보면은. 그리고 뭐 사실 그 전반기 마지막에 그때 갈 때는 조금 뭐 컨디션이 완전치 않은 상태였다. 지금 봤을 때는 이렇게 썩 전반적으로 썩 좋지 않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회복이 돼서 뭐 지금이라도 팀의 보탬이 되면 뭐 좋은 거죠. 어쨌든 뭐 포스트시즌에도 도움이 되면 좋은 거니까. 뭐 이 선수가 이제 지금 이제 2군에서 퓨처스 리그 일정이 끝났는데, 퓨처스 리그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됐죠.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연습 경기 한 게임 있어요. 목요일인가 있는데 그 경기에서 나올 수도 있고. 나온다면은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정도 올라오겠네요. 나오면 나오는 연습 경기의 내용을 보고 이제 결정을 하겠죠. 근데 이제 이군 감독의 이제 말씀으로는 만약에 목요일날 연습 게임 등판이 안 되면 시뮬레이션 어떤 그 피칭이라든지 뭐 라이브 배팅이라든지 뭘 해서 어쨌든 임기영 선수를 이번 주에는 한 번 정도는 어쨌든 좀 짚어보고 이제 어쨌든 올라가야 돼 투수니까 뭐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이든 아니면 부진이든 특히나 재활, 부상과 관련해서 이제 2군에 내려간 선수가 곧 올라오겠구나라는 소식이 잡히려면 언제냐면 이렇게 불펜 피칭을 하고 몸이 안 아프고 실전을 들어가 줘야죠. 예, 일단 실전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어쨌든 아프지 않고 좋은 상태라고 하네요. 빠르면 뭐 다음 주 정도도 빠르면 다음 주인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그렇죠. 그건 뭐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지만 가장 빠르면 다음 주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참 뭐 최근에 아픈 선수들 또 기아 구단 안팎으로 좀 머리 아픈 소식들이 많은데 이건 좀 간만에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나왔습니다. 뭐 피할 수가 없네요. 사실 이 오마이 타이거즈가 작년 여름부터 했는데 작년에도 그 윤성민 선수가 이게 참 좋은 게 아닌데 단골 손님이었는데 언제 복귀하나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언제 복귀하나 이제 정확히 윤성민 선수가 지난해 12월 8일 어깨에 웃자람뼈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뭐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뭐 혹은 뭐 아니 뭐 그때도 정확하게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반기 정도는 오지 않을 건 팬들이 기대를 그렇게 했죠. 않겠느냐 뭐 이렇게 했었는데 8월 30일 제가 기억하기로는 스포츠 동아였나요? 조선이었나요? 하여튼 뭐 보도가 나왔죠. 단독 보도가 당시에 8월 30일 그러니까 이번 주였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참 머리 아픈 주간이었어요. 올해 시즌 복귀가 어렵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좀 최근에 뭐 그리고 뭐 이런 소식을 전해 주시죠. 뭐 그대로예요. 어쨌든 그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몇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어쨌든 그 7월 달 말 8월 초 이렇게 해서 복귀를 준비를 했던 건 사실이고 어쨌든 조금 속도를 바짝 내면 올 시즌에 돌아올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불펜 피칭 40-50개 던지는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한 8월 중순? 중순쯤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이제 중단이 됐죠. 이제 공을 던지지 않는 상태고. 왜냐하면 이제 이 방송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재활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근육통이라든지 주변에 이제 어깨 주변에 그런 게 통증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근데 그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가느냐 아니면 조금 뻐근한 데도 일단은 가보고 나중에 그때 결정하느냐는 그거는 이제 결정하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아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올해는 윤성민 선수의 복귀를 무리하게 추진하진 말자라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돼 있었고 작년 그 12월에 웃자람뼈를 제거하는 수술을 할 때부터 왜냐하면 그거는 이해가 되는 게 윤성민 투수가 어쨌든 지금 30대 아직 초반입니다. 아직까지 3월은 이제 둘인가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기아에서 좋은 역할을 해야 될 투수니까 무리시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충분히 구단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너무 무리는 하지 말자 요런 이제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뭐 요렇게 된 거고 만약에 선수가 재활 결과가 너무 좋다 생각보다 그러면은 복귀를 했을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이제 경과가 이제 거기서 이제 진도를 못 나갔던 거고
그래서 뭐 이제 구단 입장에서는 지금도 공식적으로 뭐 시즌 아웃이다 이렇게라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뭐 사실상 이제 뭐 이렇게 지금으로서는 이제 올 시즌 등판이 어렵게 된 건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거의 뭐 재활 단계를 쭉 이렇게 밟아 나가다가 실전 투입 직전이었죠. 그렇죠. 예, 불펜 피칭까지 4-50개까지 했는데 했으니까. 뭐 이제 그 과정에서도 또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다시 뒤 과정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실전에 나와도 실전에서 또 아프면 또 돌아가는 거고 재활은 그렇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 달라요 선수들이. 근데 그 이제 뭐 물론 윤성민 선수가 FA 대형 계약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게 이제 시선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뭐 좀 왜 연봉이 좀 아까운 거 아니냐. 그렇게 많은 돈을 줬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도 그 윤성민 선수가 팀에 기여했던 게 있다. 뭐 아니 저 뭐야 그거는 기여는 기여고 어쨌든 그 저 돈을 크게 대형 계약을 하지 않았느냐. 대형 계약하고 나서는 냉정히 봤을 때 보여준 게 없죠. 네. 작년에 포스트 시즌 때 좀. 근데 또 작년에 돌아와서 또 놀라운 게 기아 타이거즈가 작년에 이제 윤성민 선수가 또 이맘때쯤 딱 돌아왔어요. 9월 1일 그쯤에서 돌아와서 마무리 역할을 했을 거예요 아마. 네, 비스무리하게 임창용 선수랑 같이 그 전에 나오거나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작년에 저기 LG하고 저기 와일드카드 시리즈 할 때 나왔었죠. 예. 거의 선발 말고 그 두 투수만 나왔을 걸요 예. 아마. 그래서 또 돌아와서 윤성민 선수가 기록한 WAR이 불펜 투수 중에서 WAR 1위가 최영필 선수였고요. 지난해 2위가 윤성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허약한 이게 불펜이 허약한 게 사실은 1, 2년 만의 문제는 아니고 2015년 시즌에도 시즌 직전에 갑자기 돌아왔고 사실 그 해 마무리 투수를 갑작스럽게 맡겼지만 좀 뭐 부침도 어려움도 있었지만 사실은 또 윤성민 아니었다면 또 끝까지 가을 야구 싸움을 하기도 어려웠을 거고. 냉정히 보면 이 팀은 2009년 우승하고 나서 불펜이 그렇게 썩 변변치는 않았어요. 그 전에도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 전에도 그랬고 하여튼 뭐 그랬어요. 전통적으로 불펜이 그렇게 단단한 팀은 아니었죠. 선발과 이제 빠따로 성적에 좀 영향을 미쳤던 것도 사실이고 네. 그런 부분에서는 뭐 구단이 좀 장기적인 차원으로 잘 보고 잘 이렇게 좀 육성을 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관리를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좀 기대를 하는 게 이제 그 9월 20일경으로 알고 있는데 박정수, 뭐 문경찬 이런 선수들 돌아오고 뭐 이정석 이런 선수들 그러니까 돌아와서 모두가 잘하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두 명 또 자리 잡으면 또 한두 명 자리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또 빨리 군 문제를 해결한 선수가 홍건희, 임기준, 뭐 김윤동 선수도 마찬가지고. 김윤동 선수도 사실은 첫 시즌이에요. 풀시즌을 제대로 도는 게. 지난해에는 좀 아쉬운 모습이 더 많았었고 올 시즌 제대로 돌고 있으니까 이런 선수들 중에서 또 자리를 잡게 되면 또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가 되리라 봅니다. 워낙 그 기초 특히나 불펜진 더욱더 좀 약했던 팀이라 조금 그걸 보는 과정이 좀 팬들로서는 괴롭긴 하죠. 예.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올해 이제 간만에 좀 좋은 성적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정규리그 올해 만약에 정규 시즌 우승을 하면 지금 2009년 이후 처음인가? 그렇죠. 지금 정규 시즌 우승이요? 예. 정규 시즌 우승이 지금 그러면 만약에 우승 올해 하면 8년만 이제 예. 어쨌든 이것도 대단한 그게 성과고 기록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 과정 속에서 어쨌든 불펜 투수들이 뭐 기복은 좀 있지만 어쨌든 1년 내내 끌고 왔다는 거는 분명히 지금 올해 불펜 투수들의 경험이 내년 내후년에 분명히 나중에 빛을 발할 때는 저는 분명히 온다고 봐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 리빌딩이라는 게 이기면서 이기는 경험을 통해서 서서히 조금씩 부족한 부분을 메워가고 이렇게 하는 거지. 무턱대고 리빌딩이면 자 1등이면 우리 2년 동안 시켜줄게. 그러면 2년 있다가 성적 다 잘라야지. 아니거든요. 그게 절대로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좋은 성적이 날 때 선수들이 조금씩 따라가면서 그냥 부담이 조금 덜고 이렇게 이제 작은 역할부터 맡으면서 조금씩 그 과정에서 팀이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그런 점에서 올해는 의미가 있어요. 충분히. 맞아요. 저는 그래서 요 불펜 투수들의 최종적인 성장 이런 거는 조금 긴 안목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저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이제 최영호 선수 팀에 물론 자연스럽게 지금 좌타가 많아지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최원준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1군에 지금 동행하면서 같이 다니면서 엄청 많아요 느끼기.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코치진으로부터 배울 수 없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그럼요. 있다고 엄청 보거든요. 많아요. 선수하고 코치가 또 달라요. 그리고 김세현 선수로부터 배울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기아 타이거즈 내에 위치한 스태프들도 좋지만 또 모든 걸 다 완벽하게 그럼요. 그
서포트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선 또 어떻게 했었나 다른 팀은? 코치가 서포트 해준 거랑 선수들이 서포트 해준 것도 달라요. 그게 또 다르거든요. 달라요. 예. 그 선수는 코치한테 도움을 받지만 고참 선수들을 보고 배우고 이런 여러 가지 경기 준비한 루틴부터 정말 소소한 자기 관리까지 야구장 밖에서까지 포함해서 그런 건 선수들한테 영감을 얻는 경우도 많거든요. 올해 젊은 선수들이 많이 좀 배울 거예요. 특히 타자들 같은 경우는 많이 배울 거야. 김민식 선수라든지 뭐 이명기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젊은 선수들 아까 전에 말씀하신 저기 아까 그 최우준 선수라든지 많이 느낄 겁니다. 아마 좋은 선수들을 보고 그 자체로 아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제일 별로 싫어하는 이야기는 그냥 기아는 싹 다 갈아엎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게임 할 때도 그렇게는 안 되죠. 예. 게임 할 때도 그렇게는 안 됩니다. 예. 해체주의는 도저히 뭐 실제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에도 한 4월, 5월에 팀이 7위, 8위 막 헤매고 있을 때 그냥 리빌딩 하자고. 뭐 리빌딩이 뭐 자연스럽게 되는 건가? 예. 아무튼 참 괴로울 때도 있는데 뭐 좀 5연승 할 때도 있었고 뭐 다 그렇죠. 참 이명기 선수가 후반기 들어서 부침을 겪다가 또 최근에 상당히 좀 감이 올라왔고 계속 멀티히트였거든요. 우선은 활약 영상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기아가 그렇게 공격력이 정말 좋은 팀인데 그때만큼은 아 이게 기아가 맞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우측에 안타면서 이게 이제 장타 코스 이명기 선수가 1루 돌아서 2루까지 이게 화요일 게임인 것 같은데. 이명기가 일단 준다면 더 선취점을 많이 올려준다면 쉽게 갈 수 있어요. 기아가 어려웠던 점은 항상 선취점을 많이 뺏겼다는 거였죠. 그렇죠. 오늘은 좋은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수가 나고 타격감 참 올라왔는데 지금 6경기 멀티히트일 거예요 지금. 그렇죠. 선두 타자 그러니까 1번 타자가 이렇게 또 출루를 해주니까 참 이번 주에 전반적으로 공격 자체가 많이 편안해졌죠. 자, 이번에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이명기 오늘 2타수 2안타. 이명기도 사실 이 선수도 SK 때 풀타임을 해본 적이 거의 없을걸요? 한 시즌 비스무리하게 했었죠. 한 시즌 이렇게 지금 이렇게 풀로 이렇게 빡빡하게 주전으로 뛰는 경험이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좀 부침도 좀 겪어보고 이런 게 나중에 엄청 큰 본인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풀시즌을 치르는 선수가 라인업에 또 은근히 없긴 하네요. 버나디나도 이제 이적 이후에 KBO에서 첫 시즌을 치른 선수고 이명기 선수도 그렇고 김민식, 안치홍, 김선민도 물론 그 전에야 주전이었지만 돌아와서 첫 시즌이란 또 말이죠. 그렇죠. 돌아와서 사실상 첫 시즌. 그러니까 안치홍 선수는 원정 2연정 다니는 게 굉장히 좀 낯설고 이상하기도 하다. 첫 경험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뭐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던데 그러고 보니까 또 참 그렇게 짜여지기도 했네 이 팀이. 자, 최근 일주일 동안 4할 8푼 1리, 출루율 5할 1푼 7리, 장타율 7할 4리, 일주일간 OPS 1.2. 뭐 쉽게 말하면 테임즈였다. 일주일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일요일날 또 갑자기 부상을 당해가지고 수비에. 아쉽네요. 뭐 경기 끝나자마자 나온 기사에서는 뭐 그리 큰 부상은 아니었다. 최초로 나온 보도는 또 그런 게 있었단 근데 말이에요. 원래 그 제가 알아보니까 왼쪽 발목이 좀 안 좋았대요. 원래 조금 딱 좋지 않고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 상태인데 요번에 이제 염자 판정이 나서 오늘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이미 나왔죠. 일단은 일꾼을 빼서 좀 상태를 좀 지켜보는 걸로. 일단 열흘은 못 올라오죠. 열흘 동안 상태를 지켜보고 바로 올라올 수도 있고 좀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뭐. 도 아니면 뭐 아닙니까? 아주 가벼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주찬 선수는 계속 대타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명희 선수를 빼준 걸 보면 제 유추입니다. 이거는 정확하진 않아요. 네. 김주찬보다는 좀 심한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아니, 지금 수술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지금 수술을 했다는 게 아니고 예전에 수술을 했던 부위와 동일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예. 발목을 수술하면 지금 이번 시즌 못 뛰죠. X입니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그 뒤에 조금 팬들이 기대했던 선수가 콜업이 안 되고 좀 사실은 오준혁 선수를 많이 좀 팬들은 기대하고 저도 좀 기다려봤는데 이제 이호신 선수가 콜업이 된다는 소식이 아직 공식적으로 등록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내일 누가 등록이 되겠죠. 김여울 기자 트위터 통해서 여피셜 김여울 기자님 트위터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이제 유호신 선수가 올라오니까 팬들로서는 조금 약간 불만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퓨처스 전체적으로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준혁 선수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명기 선수는 다소 좀 시간이 근데 좀 지켜보는 필요하다. 걸로. 예, 일단 우선은 열흘 동안은 지켜보는 지켜보는 걸로.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왔어요, 님 또 이렇게.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오신 줄 알았네요. 예. 네. 10년이 가도 널 사랑해. 5년 만에 가시죠. 네. 자, 곽정철 선수의 사진입니다. 어떻습니까? 최근에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최근에 곽정철 선수가 뭐 계속 게임에 나오고 있는데 조금 예전보다 좀 그 손끝의 감각이 무뎌지는 뭐 예전에 뭐 혈행장애 이런 거 그런 거는 괜찮은데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그렇게 아주 뭐 이렇게 아주 뭐 만족스러운 수준까지는 이제 못 올라왔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크게 뭐 아픈 데 없이 던지고는 있습니다. 네. 연습 게임에도 나올 수 있고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네. 그러면 손흥민 선수는 어떻습니까? 손흥민 선수는 팔꿈치가 조금 안 좋았는데 예. 최근에 다시 상태를 지금 회복해가지고 마지막에 퓨처스 게임에 나왔나? 또 그럴걸요? 아마? 네, 한번 그건 다시 네, 봐야 될 것 같고. 네, 나왔어요. 게임에 그냥 나왔어요.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뭐 이제 근데 조금의 구위를 손흥민은 조금 올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면 뭐 연습 게임에도 나오려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기아 타이거즈에서 더 걱정한 지금 가장 사실 팀 내 가장 약한 부분은 추격조가 좀 제일 약하거든요. 전반기는 심하게 약했었고 후반기는 근데 박진태 뭐 추격조는 다 약해요 원래. 어느 사실은 팀이든. 그렇죠. 네. 그래서 추격조죠. 잘하면 필승조 되죠. 네. 네.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렇죠. 어느 정도 실점을 하더라도 좀 점수 클 때는 왜냐하면 지금 무난하게 필승조에 갔으면 여유가 없기 좋겠는데 때문에 추격조까지 하여튼 그거는 사치입니다. 특히 이 팀은 더 필승조도 지금 불안불안한데 지금. 아니 지금 필승조 필승조 양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어. 필승조가 아니고 기아뿐만 아니고 다른 팀도 다 사정 다 비슷비슷해. 왜 NC는 그렇죠. 그 정도 팀 빼고는 NC 정도 뭐 NC 말고는 불안불안한 팀이 많아요. LG도 은근히 좀 네.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불안불안한 팀들이 많아요. 두산은 좀 후반기에 두산은 후반기에 불펜이 좀 많이 괜찮죠. 어쨌든 거의 마무리 이용찬이 확실하기 때문에. 롯데 손승락 그럼요. 롯데 손승락도 있고. 뭐 그러고 보니까 좀 있네요. 그 정도. 근데 그 정도밖에 없잖아. SK가 심하게 올 시즌 SK도 힘들어하고 있고. 삼성도 좀 흔들리는 것 같고. KT도 그렇고. 불펜이 다. 그래 불펜에 있는 힘듭니다. 정우람이 있긴 한데 정우람이 나올 그게 없고 또 보면은. 이 리그 자체가 워낙 타구 투자가 극심한 리그라 심각하긴 하다. 투수들이 잘 크기가 쉽지 않은 리그예요. 그러니까 그 맞네. 또 그렇게 보면은 추격조까지 신경 쓰기엔 사치긴 한데 팬들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부분은 또 추격조에서 발생을 많이 하거든요. 좀 최근에 보면은. 그래서 많은 소리. 추격조야. 잘해주면 고마운 거고. 사실은 그렇죠. 못해줘도 뭐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중요하죠. 한기주 선수 어떻습니까? 계속 좀 퓨처스 리그 경기는 좀 꾸준하게 나오던데.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뭐 좀 전반적으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옆구리도 안 좋았다가 골반이 계속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조금 뭐 더 좀 컨디션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제 못 올라온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저는 그래도 꾸준히 나오길래 한번 9월 1일 조금 기대해봤는데 모르죠. 이러고 또 갑자기 또 올라올 수도 있죠. 또 그거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근데 뭐 이제 어쨌든 지금까지 못 올라온 거는 요소 곽정철도 그렇고 한기주도 그렇고 어쨌든 만족할 만한 기대치가 최상위 100이라고 할 때 거기에 못 미쳤으니까 안 부른 거겠죠. 뭐 지금은 그렇게 아주 뭐 못 던질 정도로 뭐 아프고 뭐 그런 거 같지는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맨 처음에 9월 1일 확대 엔트리 발표됐을 때 왜 그리 김광수 한승혁은 올려 뭐 하냐?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기아 타이거즈 퓨처스 소속으로 나와서 던진 투수들 20명 평자 20위까지 제가 자른 겁니다. 요걸 또 보여줬어요. 네, 제가 잘랐어요. 2군 기록인가요? 2군 기록이에요. 2군 기록. 그럼 보세요 한번. 심동섭이 뭐 아주 뭐 심동섭은 제외해야죠. 사실상 1군 멤버니까. 임기영도 뭐 한 번 던진 거고 임창용도 한 번 던진 거니까. 광수영. 2군에서는 성적이 뭐. 저건 2군 기록일 뿐이잖아요. 근데 이 김광수보다 잘 던진 투수가 없다고요. 그렇네요. 기록상. 없잖아요.
박경태 선수는 이제 시즌 아웃됐고 수술해가지고 없잖아요. 뭐 다 올렸어요. 웬만한 선수들은 맞아요. 뭐 박진태, 정용훈, 뭐 예. 홍건희 선수도 4.2. 근데 김희태 감독은 굉장히 2군에서 잘하는 선수를 바로바로 이렇게 잘 올리는 스타일이세요. 많이 올렸어요. 네, 많이 올린 임기준도 스타일. 올라왔고 꼭 활약을 기회를 했던 주시는 거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2군 선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욕이 생기죠. 그러니까 저는 조금 답답한 게 사실은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왜 올리지 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냥 올릴만 해서 그냥 그렇죠. 뭐 올릴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 여기에 보면은 저기 뭐야 저 김종훈 저 선수 기록 좋네요. 예전에 제가 이제 오마이 타이거즈 통해서도 소개를 해드렸고 실제로 1군에서도 올라왔는데 1군에서도 내용이 되게 안 좋았어요. 1군에는. 네. 2군에서 잘하다 1군 오면 죽 쓰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1군과 2군의 차이죠. 차이죠. 예. 네. 그게 그리고 1군과 이제 2군의 뭐 차이입니다. 대부분 감독은 이제 조금 이제 도망가는 피칭을 싫어하기 때문에 2군에서 잘 하다가도 1군 올라와서 도망가는 투수들이 꼭 있거든요. 그런 투수들은 2군에서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1군에 안 올리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이제 반복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안 올리는 경우가 실망스러우니까. 네. 예. 근데 그냥 좀 상식적으로는 대체적인 상식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예. 감독들은 뻥뻥 맞아도 일단 가운데로 꽂아놓는 선수를 좋아합니다. 일단 꽂아놓고 보는 선수들. 근데 사실은 계속 가운데 넣어도 또 뻥뻥 맞지는 않거든요. 아, 그럼요. 매번 뻥뻥 아, 맞지는 그럼요. 않거든요. 타자 2군 기록도 보여주세요. 예, 우선은 제가 투수 성적만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2군 경기는 사실은 그래도 올해는 좀 중계가 많이 된 편이었고 기록으로. 그래서 기록이 다는 아니고. 그거 맞아요. 특히나 퓨처스는 기록이 다는 아니에요. 퓨처스는 기록이 다가 아닙니다. 예. 또 감독 우리 그 언론에 또 공개되지 않은 또 왜냐하면 그 선수에 대한 평가를 일일이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또 특히 더더욱 김희태 감독 같은 경우는 좀 자제를 하시는 편이고. 그런 게 있죠. 그런 것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퓨처스 리그가 종료가 됐습니다. 네. 9월 3일 KT와의 2대2 무승부 경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시즌이 종료가 됐습니다. 남부리그 2위를 기록했더라고요. 플러스 8개 승패차. 어쨌든 성적이 좋아졌다는 거. 최근 2년 연속인가 성적이 좋아졌던 것 같은데요, 계속. 뭐 어떤 평가를 내리셨던가요, 장윤열 감독은? 일단은 뭐 어쨌든 일단은 팀 성적이 좋아져서 어쨌든 이기는 경험을 체득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조금 이제 좀 고무적이었다. 그 자체가 좋았고 저 세부적인 팀 지표를 보면 다 조금씩 좋아졌어요. 다 팀 타율도 그렇고 평균 지표도 내려갔고 뭐 도루 정도 빼고는 다 대부분의 기록들이 좋아져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고무적이고 선수들한테 고맙다. 단지 도루가 좀 줄었는데 도루가 준 거는 팀 타율이 올라오고 했으니까 도루를 좀 이렇게 많이 안 했다. 좋은 거죠, 그런 좋은 거는. 거죠. 그런 거는 뭐 그렇고 뭐 특히 좀 타자 쪽에서 좀 성장한 선수들 이진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저기 뭐 오준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제 내년에 군대 가는 저기 포수 이정훈 이정훈 포수가 내년에 군대를 간다. 그러니까 올 시즌 끝나고. 지난 방송 얘기했어요, 제가. 저는 요새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월요일 하도 정신이 없어서 그런가. 이정훈 포수는 이제 군대를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지금 지난 방송 얘기했어요. 뭐 배경원 안 했지, 그죠? 했어요. 아무도 모르잖아. 했어. 방금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 기억이 나요. 지난 방송 돌려보세요. 했어요, 제가 군대 간다고. 군대를 갈 것 같은데 이랬을 수는 있는데 군대란 말은 했어요. 제가 못 들은 거예요? 아니면은 했어. 그죠? 처음 듣죠? 그럼 그렇다고 칩시다. 하지만 제가 했어요. 했습니다. 안 했는 걸 했다고 그러겠어요? 어쨌든 이 선수와 김명찬. 저 완전 처음 들었는데. 그럼 뭐 아무튼 새로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좋은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뭐 1군에 지금 9월 1일자로 통해서 보면은 꿈에서는 하셨을 때 꿈 잘 안 꿔요. 김민식 또 백용환 또 한승택스 요 세 포수는 또 군 문제를 다 해결을 했으니까요. 예. 어쨌든 군대를 빨리 갔다 와야. 저는 당장 지금 1군에 진입하기가 힘든 선수들은 어떤 이유 팀에 뭐 뎁스가 많든 뭐 자기의 실력이 뭐 그렇든 보면 1군에 당장 가기 힘든 선수들은 군대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두산 같은 경우 얼마나 그런 거 두산이 그거 제일 잘하고. 두산이나 삼성이 그런 걸 삼성이 잘했죠.
예전에. 삼성도 그래요? 예전에 잘했죠 그런 거를. 예, 뭐 지금은 제가 삼성 담당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두산은 지금도 잘 하고. 두산은 뭐 워낙 유명하니까. 근데 다 팀마다 어떤 이런 잘 되는 파트랑 좀 유독 약한 파트가 있는 거. 그 두산은 뭐 항상 이 불펜 또 장원준이나 유희관 전에는 좌투수에 대한 문제 이런 아쉬움들이 뭐 항상 있고 기아 타이거즈는 사실 좀 대대로 보면 이제 불펜 투수 좌타자가 그렇게 좀 많이 없었던 편인데 최근에는 좌타자가 겁내 많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왼손이 좀 많아졌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정훈 선수가 남부리그 타격 6위입니다. 3할 2푼 6리. 이진영 선수가 타격 7위, 오준혁 선수가 타격 8위를 또 퓨처스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뭐 잘된 부분들 이렇게 또 정열 감독이 이야기를 들어봤고 이정훈 포수는 몇 차례 뭐 얘기를 했듯이 거의 뭐 이제 실질적으로 그 정열 감독이 꼽은 거의 뭐 MVP? 이정훈이라든지 오준혁 이런 선수들은 잘했다고 특별히 오준혁은 제가 뭐 여기서 몇 번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뭐 이정훈 그쵸. 선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한방 능력이 있고 그리고 아까 이진영은 아까 얘기했었죠 일부에 뭐 정확성이 충분히 있는 선수고 오준혁 선수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1군에서 내년에는 경쟁을 할 수 있는 이 선수가 또 이제 볼넷 그 삼진 비율이 삼진이 줄고 이제 볼넷이 늘었다는 거죠. 성관이 좋아졌다는 거죠. 예, 그런 점 뭐 몇 번 방송에서 얘기해드렸고 그런 점을 봤을 때 이진영은 뭐 이진영도 군대를 갔다 와야 되고 오준혁은 뭐 언제라도 이제 지금 외야가 워낙 좋으니까 뎁스가 충분히 2군에서 1군에서도 경쟁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조금 아쉬워하는 거는 정열 감독이 아쉬워하는 거는 이제 그 좀 선발 로테이션을 딱 정해서 딱딱딱 굴려서 좀 규정인을 쳐놓은 투수를 거의 없나 그럴 거예요 아마. 없어요. 예, 좀은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게 못한 게 이제 근데 중간에 이제 1군에서 부상 선수 나오고 갑자기 부진한 투수 나오고 이러다 보면서 1군에 올라가는 바람에 정용훈이라든지 임규준이라든지 그래서 그거를 못한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뿌듯하시대요. 또 왜냐면 2군에서 가능성 보인 선수가 1군에서 또 잘 하니까 좋은 것도 있고 근데 2군에서는 2군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이제 세우지 않겠습니까? 2군 코칭 스태프가 그런 점은 이제 조금 아쉬운 점도 있는데 잘 올라간 선수들이 잘해서 또 기분이 좋고 그리고 또 2군에서 계속 그런 것도 이제 선수들 멘탈 같은 교육도 좀 많이 했대요. 이제 뭐 이제 도박 조심해라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 뭐 정신교육 같은 거죠. 뭐 SNS 뭐 이렇게 조심해라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그 SNS 요새 큰 문제 SNS 아닙니까? 뭐 SNS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SNS는 그냥 오해를 살 일이 있으니까 프로야구 선수한테는 나쁜 거예요. 그냥 제가 봤을 때. 오해를 저도 SNS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불필요한 오해를 괜히 사기가 싫어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누가 그러더라고 네가 그렇게 유명인이냐고 막 해도 상관없다고 뭐 그렇게 유세를 떠냐고 좀 하라고 좀 해서 손톱 좀 하라고 저보고를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저는 귀찮아서 안 해요 사실. 그래서 뭐 SNS는 뭐 그런 점들이 있고 어쨌든 뭐 도박이라든지 뭐 이런 기본적인 그런 멘탈 교육을 이게 좀 한 것도 이제 특별하게 이제 뭐 2군에서 문제가 돌출 행동이나 그런 점이 없이 맞아.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마친 것도 굉장히 선수들한테 고맙다. 그게 또 맞는 거고 또. 또 그 뭐 정열 감독이 뭐 잘한 것도 있지만 그 이하 또 2군 스태프들, 퓨처스 스태프들 또 선수들 본인들이 또 어쨌든 뭐 팀이 1위를 달리고 있을 때 불미스러운 일들이 또 생기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지금 2군 남부리그의 1위가 경찰청인가 상무가 그렇죠 지금 두 팀 중에 한 팀. 상무입니다. 상무죠. 예. 뭐. 근데 사실 상무와 경찰청은 직접 비교가 어려워요. 이길 수가 거기는 없어요. 1군에서 제 에키스 되는 선수들이 거기 다 가는 거예요. 상무 경찰청은 애당초 2군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지금 몇 년 연속일까요? 지금 경찰청이랑. 네, 경찰청이랑은. 그리고 그걸 빼면 사실상 제일 좋은 성적을 거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맞아요. 기아 그 2군 퓨처스 코칭 스태프 선수들 모두 고생하셨다.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습니다. 예, 진짜 사실은 제가 꼭 이 오마이 타이거즈 할 때마다 이 한평에 있는 우리 퓨처스 선수들 또 스태프 소식을 꼭 전하고 싶은 게 또 그 곳이 있어야만 또 1군의 선수단이 아주 건강하게 유지가 가능하거든요. 유지할 수가 없죠. 사실 올 시즌 제가 이제 꾸준하게 퓨처스 등판도 쭉 정리를 제가 다 했습니다. 팔로우업을 다 했는데 뭐 박기철 선수가 그러니까 꾸준하게 선발 로테를 돌던 선수는 박기철, 남재현
그러니까 남지현 선수도 돌다가 이제 1군에 올라가 버린 그쵸. 거고 그리고 손동욱 선수가 사실은 2군에서 꾸준하게 선발 로테를 돌았던 선수입니다. 갖고 이제, 네, 이제 뭐 넥센으로 가버렸고 임기준 선수도 꾸준하게 좀 선발로 나왔었고 정영훈 선수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서 좀 바로바로 이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퓨처스에서 역할을 잘 해줬다. 퓨처스 규정 이닝이 못 나온 게 당연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또 빠졌고 좋은 거예요. 또 이민우 선수가 이제 복귀해서 그 정 감독님이 이민우 선수, 그 선수가 이제 좀 가능성을 봤다고 특별히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구나. 우리는 이제 기록으로만 확인하니까 아 좀 왔다 갔다 하는구나 뭐 이렇게 알 수 있었는데 또 그렇구나. 뭐 반가운 소식이네요. 예,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퓨처스 리그는 종료가 됐고 그렇다고 해서 퓨처스 선수들이 운동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야 퇴근이다. 네, 끝난 거 아니고 지금 왔다 이거 놀자 이거 서로 잘할까 뭐 이건 아니에요. 선수들은 운동을 또 하고 네. 또 계속해서 이제 연습 경기 자기들끼리 이제 할 거예요. 아마 제가 들어보니까 뭐 이번 주에는 한 경기가 지금 목요일인가 쯤에 잡혀 있고 목요일쯤이라고 얘기해 그 경기에 아까 전에 임기영 선수가 나올지 말지가 이제 곧 결정이 되는 거고 다음 주에 4경기가 일단 잡혀 있고 연습 경기가 예, 연습 경기 뭐 삼성하고도 하고 뭐 KT, 한화 직접 뭐. 가서 취재하시나요? 아니요, 안 못합니다. 1군 경기 취재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안 갑니다. 그래서 소식을 접하기가 참 어렵죠.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연습 경기를 한다는 거 어쨌든 선수는 기량 발전을 위한 선수들이니까 어쨌든 진짜 근데 10월 넘어가면 추워서 또 쉽진 않거든요. 또 뭐 일단은 교육 리그도 하고 그러니까 당분간은 일단 연습 경기를 하면서 계속 운동장 나가서 훈련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일정을 지금 조금 보내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기자님 야구 끝나면 트와이스 당일 알바 매니저 하고 싶나요? 하루 정도는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야구 시즌이 끝나면 저는 농구를 취재합니다. 네. 농구? 네. 농구 개막 다 됐어요. 남자 10월 14일, 여자 10월 28일. 다 됐어요. 또 재미있는데. 네. 뭐 아무튼 뭐 갑자기 농구 얘기가 나왔네. 네. 그래서 이제 퓨처스 소식을 이렇게 쭉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 벌써 마지막인가요? 트레이닝 파트 네. 어떻게 기아 타이거즈는 되어 있나? 아닌데 뭐 사실 트레이닝 파트가 지금 10분이 있습니다. 선수 출신의 5분, 다음에 지금 직원 선수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잘못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맞아. 지금 그 프런트 5분, 그다음에 트레이닝 코치 5분, 총 10분이 계시고 1군에 동행하는 분은 코치 3분, 그 다음에 차장님 1분이 계시다고 4분이 동행을 하시고 아까 이 4분이 아까 전에 이제 추정이죠. 아까 처음에 방송 초반에 누구였어? 거시기라뇨? 홍건희 투수였나요? 이거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관리, 이제 비타민이라든지 아미노산 이런 거 이제 네. 그런 관리도 하고 이제 선수를 뭐 몸 관리에 체크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고 보고 계속 들어가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최근에는 그 트레이닝 파트의 의견을 굉장히 중시한다면서요? 모든 감독이 굉장히 트레이닝 파트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시대고 또 그게 맞는 거고 또 특히 김기태 감독은 더 말을 잘 듣고 거기에 이제 의견을 따르는 걸로 그런 건 잘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야수 파트는 좀 느리다 싶을 정도로 조심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야수 쪽은. 투수 쪽은 좀 약간 갸우뚱해질 때도 있는데 투수 간격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뭐 그렇고 또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시설 근데 예전에 비하면 지금 챔피언스 필드가 굉장히 시설이 좋으니까 무등 시절과 사실 진짜 비교하면 비교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무등구장 때문에 비교 아니고 대조죠. 예전에는 부상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왔다. 있죠. 옛날 대구구장도 그렇고 무등 지금은 경기장 시설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챔피언스 필드라든지 삼성 라운지 파크라든지 지금 요즘 지어진 구장들은 다 정말 선수를 치료하거나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게 정말 잘 돼 있기 때문에 트레이닝 파트에서 그런 것도 다 활용을 해서 정말 잘 이렇게 하죠, 선수를. 그래서 사실 옛날하고 비교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럼에도 선수들은 한 시즌을 풀 시즌으로 뛰면 이곳저곳 참부상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야구라는 게 쉬운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에브리데이 하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런 거를 관리하라고 4분이 동행을 하시는 거고 먹는 것부터 관리를 이렇게 쫙쫙 하시죠. 영양사분들도 계실 거고 선수들 식단 관리해주는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육류 같은 것도 충분히 먹고
할 겁니다 아마. 예. 유흥가도 충분히 먹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육류만 먹으면 안 돼요. 적절히 또 야채도 먹어주고. 저 모 선수가 수도권 구단 모 선수가 너무 여름에 뭐 챙겨 먹냐고. 고기 같은 거를 좀 챙겨 먹은 게 아니고 고기는 항상 2개씩 나오기 때문에 야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운동 많이 하고요. 예. 야채 많이 먹으라고. 예. 선수 그런 까지도 아마 관리를 다 해서 할 거예요. 예. 작년에 이제 챔피엘의 네. 그 회복 시설들이 네. 많이 작년에 세팅이 돼 있었잖아요. 네. 예. 한번 가보셨어요? 아니요, 안 가봤습니다. 그때 안 가셨구나. 네, 안 갔습니다. 뭐 그거 뭐 캡슐도 있고. 제가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항상 뭐 몸 상태를 크게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 쉬지 않다고 또 그렇게 딱 들어가 보지는 못했죠. 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뭐 패틴 재계약 이야기 하고 있는데 뭐 근데 지금 좀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정도면 스럽죠. 네. 고민스럽죠. 고민을 많이 뭐 하겠죠. 뭐 후반. 네. 근데 참 이제 아주 냉정하게 되면 패틴이 재계약하기는 좀 그렇다. 그러면은 근데 참 이 외국인 선수가 갈수록 그럼요. 두 선수 다 성공하는 게 세 선수 성공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올 시즌 정도로 3명 중에 사실상 2.5개 정도 성공한 거잖아요. 2.5의 전체적으로 보면 네. 기아는 외국인 선수 농사를 굉장히 잘 지은 거예요. 잘 지은 편이. 플러스일 거예요. 네. 10개 구단으로 보면. 아주 뭐 굉장히 엄청 잘했다 이렇게는 말을 못하고 그렇죠. 예.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 충분히 중상위권의 외국인 농사를 했고 그 덕으로 또 1위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왜냐하면 2명의 외국인 선발이 둘 다 돌아가는 팀이 없어요. 기아 타이거즈밖에 없었어요. 없어요. 별로. 그게 NC도 맨십이 한참 빠져 있었죠.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LG도 허프 한참 빠져 있었죠. 두산도 보우덴이 늦게 시작했죠. 넥센도 오설리반이라는 선수가 시즌 시작할 때 있었습니다. KBO 리그가 이 외국인 선수가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선수가 만만하게 보고 오면 큰 거 다쳐요. SK 다이아몬드도 굉장히 늦게 시작했고 SK 심지어 외국인 타자는 뭐 캠프에서 다치면서 시작했잖아.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 선수는 약간 메이저리그 경험이 많이 있는 것도 뭐 그거 제일 좋은데 그 선수가 잘하면 제일 약간 좋은데 조금 배고픈 선수가 와서 트리플 A급에서 좀 잘해가지고 약간 배고픈 선수가 와서 왜냐하면 너무 커리어가 좋은 선수들은 와가지고 약간 KBO를 업신여기거나 약간 그런 경우들이 쉽게 많이 보거나 있었어. 이렇게 하면은 루크 스캇 쿡해 다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LG에서 저희 그만둔 선수 그 선수 누구 제임스 로우인가? 그 선수도 뭐 커리어는 얼마나 좋아요. 아니요. 갔잖아요. 이천, 인천, 뭐 돌아가 버렸죠. 참 그런 일 없어. 약간 그런 선수들이 조금 약간 배고파서 목적 의식이 분명한 선수들이 와서 왜냐하면 크고 다쳐요. 준비 제대로 안 하면 KBO리그가 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 야자 타임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트리플 A랑 메이저리그 사이에 어떤 실력을 갖춰야 되고. 저는 트리플 A급이 와서 트리플 A급 정도 선수가 와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준비를 잘하면 전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야구 전체적인 수준이 트리플 A급보다 위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좀 스펙트럼이 전 다양하다고 봐요. 메이저리그 바로 콜업 때도 이상하지 않은 선수들. 트리플 A급 선수도 있고 더블 A, 싱글 A급 선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뎁스가 넓지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전체 시장으로 보면 다양한 선수들이 있는 거죠. 그 평가가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갈수록 특히나 올해만큼 외국인 선수들 2-3명의 선수가 다 활약하는 게 어려운 시즌은 참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티는 근데 사실은 저는 좀 지금은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좀 그들의 활약이 좀 필요할 때라 지금 아니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외국인 선수는 거의 포스트 시즌 을 봐서 특히 패틴 같은 경우는 패틴은 포스트 시즌 활약이 결정적이지 않겠습니까? 옛날 뭐 서화직처럼 그렇게 해주면 좋게 가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평가 잣대가 되지 않을까. 우리도 코나디도 마찬가지죠, 뭐. 그렇죠. 마지막 활약. 헥터도 그렇고. 패틴의 활약이 우리도 필요하고 패틴도 본인의 활약이 너무나 필요하고 여기에서 계속 야구하려면은 그렇다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참 뭐 무거운 한 주 또 일요일이 답답했었는데 그래도 또 기아 타이거즈 이야기로만 2시간을 나눠봤습니다. 다다음 주에 다시 또 오마이 타이거즈 벌써 20회차네요. 그때에는 또 사인볼 저희가 준비를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기아 게임을 제가 지금 최근에 좀 못 갔어요. 미리 또 그 할 때 좀
깨알 궁금증 소식. 성적 예측은 따로 안 했었는데. 뭐 2주 근데 이제 정해진 일정이 이제 2주 나왔죠. 예. 정해진 일정이 2주 남았죠. 이제 2연전 체제로 빡빡하게 돼 있는. 예측을 뭘 해볼까? 내일 아니 2주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정해진 일정이니까. 2주 예측? 네. 그걸로 합시다. 몇 승 몇 패 말고 네. 5할 이상 5할 밑. 아니면 기준은 5할로 할까요? 5할. 아니 그렇게 결정하죠. 5할 이상. 그래. 5할 밑.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근데 그때 내가 지긴 했어. 2주 전에. 왜냐하면은 네. 그때 NC 두산 4연전을 우세로 봤는데 그렇죠. 아씨 두 판을 이겨놨는데 그거를 동률로 끝내버렸어. 동률로 가셨지. 그럼 제가 먼저 선택을 할까요? 뭐 지금 뭐 또 때리라고? 아니 뭐 2주 전에 틀렸으니까. 이제 뭐 하지 맙시다. 굳이 이거 뭐 없이? 너무 또 때리면. 뭐 내기를 걸어야 재밌지. 그럼 때릴까요 지금? 일단은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제가 근데 오늘은 제가 이걸 뭐 상세하는 걸로 갑자기 또 유니폼을 또 빌려줬으니까 제가 또 때리기는 너무 또 조금. 그래 알았어요. 오늘은 요걸로 유니폼을 또 주셨으니까. 그래 알았어요. 요렇게 하지 나중에 한번 또 봐줘 또. 근데 저 다음 내기는 딱밤 세대로 가자고. 합시다. 마지막 주니까. 콜? 네, 콜. 마지막 주는 아니에요. 또 있어요. 좀 뭐 했으니까 어쨌든 한국 시리즈랑 가고 그러면 뭐, 계속 있어요. 기아 타이거즈 야구가 그 시즌에 그 다음 경기가 있으면은 계속 하는 거고 그 다음이 의미가 없어져. 그대로 그냥 마지막 인사도 못 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오마이 타이거즈. 여러분도 안 오시니까. 예. 자 가위바위보로 그러면은 우선권을 정하죠. 가위바위보. 5할. 5할 이상이야. 5할 이상이지 무조건. 전 그러면 이게 왜냐면 확률적으로 5할 이상, 5할 밑이라고 봤을 때 딱 5할이 맞춰지기는 그 5할이면 지금 뭐야? 지금 12경기에서 6승 6패인데 6승 6패만 있는 거지. 그렇죠. 그치?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이렇게 확률이 낮아요. 그러면 5할 위라고 있기 때문에 저는 5할 밑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유리하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세대를 다 때리진 않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럴까요? 아는 소대수 캐스터님은 굉장히 인성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노래 신청곡 하나 받아드리겠습니다. 썸머리 형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풍선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파리님도 2개 고맙습니다. 마지막 노래는 여러분 깨알 그 궁금증 할 만한 거 많이 질문해 주세요. 이번 주 주말 전까지. 마지막 노래는 소녀시대 올라이트로 갑시다. Alright. 지금 난 alright. 예. 너구리님도 100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언제나 코카님 111개.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은 소녀시대 노래로. 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소녀시대가 활동을 일주일밖에 안 해가지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리고 9월 9일날 오늘 이제 담당 PD랑 이야기했었는데 9월 9일날 또 공개 방송을 하는데 그날은 의자를 공개 방송 하십니까? 했었어요. 또 한 번 하고 또 이번에도 또 왜요? 잘하십시오. 잘하라 그러죠. 내가 무슨 말을 해? 잘하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제가 갈까요? 라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9월 9일이 언제죠 근데? 토요일 삼성전입니다. 저는 광주에 있습니다. 그것만 잠깐 얘기해 주세요. 각 팀이 이승엽 선수 선물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알고 있다면서요. 그게 약간 골머리라기보다는 이제 치열한 머리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 지금 좀 각 팀들이 지금 이제 은퇴 투어를 5팀 했거든요. 이제 이번 주에 기아가 무슨 선물을 줄지. 기아 타이거즈는 차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좀 부담스러워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큰 선물은 부담스러운 거는 있고. 준비하는 쪽 아닌가요? 네, 근데 그거는 왜냐하면 선수가 부담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준비를 안 할 것이라고. 받으면 좋지 무엇이 부담스럽습니까? 근데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릅니다. 입장이 있나요? 왜냐하면 이승엽 선수 지금 약간 왜냐하면 이게 은퇴 투어 하는 날에는 선수들이 운동도 좀 10분 20분 빨리 준비해서 시작해요. 왜냐하면 경기 전에 사진 찍고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벌려면 일찍 해야 되니까 그조차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승엽 선수가 우스갯소리를 내가 은퇴를 이 말을 괜히 했나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다음 시즌권 주면 돼. 근데 이승엽 선수가 사실 뭐 차 그렇게 의미가 있나요? 차 이미 좋은 차 타고 다닐 텐데 뭐 한 대만 있겠습니까? 그럼요.
알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의미 있는 선물이 오히려. 그래 맞아. 네. 의미 있는 선물 뭐 하기가 참 어렵지. SK가 좀 잘한 것 같더라고. 그 여행용 저희 가방을 줬을걸요, SK가. 한화가 보문산 소나무, 두산이 어제 저기 도자기 이승엽 선수 저기 좌우명을. 기아가 뭘 줄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기아 타이거즈는 뭘 주냐? 이번 주 일요일에 한평에 뭐 주겠죠? 유명한 거 없나요? 예. 뭘 줘야 되나? 아니면 뭐. 차는 좀 그렇다고 하면 뭘 줘야 되나? 예. 뭐 의미 있는 선물을 준비했겠죠. 네. 무등산 수박을 한 트럭 주자고. 수박. 네. 무등산 수박 비싸지 않아요? 되게? 어쨌든 한평 나비 축제에서 나비를 그럼 나비를 잡아가지고 딱 그렇게 준다든지. 아이들이 깜짝 놀라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